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문법 3탄 10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강에서는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의문 부사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의문 대명사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 대명사, 이번 시간에 의문 부사,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의문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3강 연속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를 뜻하는 키, 그다음에 무엇을 뜻하는 끄라는 의문 대명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어떤 것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끼와 끄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장만 외우시라고 했는데 어떤 거? Qui cherchez-vous?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라는 것. 그 다음에 Que cherchez-vous?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문장. 그래서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의문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 자, Que cherchez-vous?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문장은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뒤에만 올리는 거, 두 번째 에스크 붙이는 거, 세 번째 주어 동사 도치해주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되는 Que cherchez-vous? 라는 문장은 주어 동사를 도치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의문사가 가장 앞으로 당겨지면서 그죠? cherchez-vous 그가 아니라 Que cherchez-vous?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만들 수 있어요? 에스크, 이 사이에다가 우리 에스크를 붙여줘서 Qu'est-ce que vous cherchez?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방법, 문장 그대로 노트에 마지막만 올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vous cherchez quoi? 라는 문장. 자, 원래대로면 이게 가장 뒤로 오면서요, 그죠? vous cherchez que? 라는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 그가 가장 문장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 발음상의 이유로 우리가 quoi? 라는 것으로 바꿔준다. 똑같이 생긴 건데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발음상의 이유로 이렇게만 바꿔준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엘레강스한 문장, 그죠? 가장 만들기 어렵고 가장 포멀한 문장이 바로 Que cherchez-vous? 라는 문장입니다. 그죠? 세 가지 의문문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포멀한 것은, 그죠?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주어 동사를 도치해주는 것. 자, 두 번째, courant.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두 번째, esque를 붙여주는 이 문장이다. Qu'est-ce que vous cherchez?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편안하게, familiar하게 완전 구어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뭐, vous cherchez quoi? 그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죠?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문장을 쓰기도 하는 반면 무엇을 찾으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못 찾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그것은 불어로 따지면 vous cherchez quoi와 같은 수준이다 라는 식으로 세 가지의 어떤 그 문장의 포멀함과 courant과 familiar 이 세 가지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체득해보세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혹시 그걸 안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스탑을 누르고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법은요. 우리 의문 부사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의문 부사 중에서 우리가 5가지를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문법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쵸? 자, 첫 번째 Je pars en voyage 라는 거예요. 자, partir en voyage 무슨 뜻이에요? 여행을 떠나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나 여행 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친구가 와서 야, 나 여행 간다? 그러면 언제부터 바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Quand partez-vous? 라고 해서 그리고 어디 가는데? 라고 해서 où allez-vous? 라고 해서 여행을 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5가지의 의문 부사를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 5가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육하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죠? 이런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쵸?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육하 원칙이. 자, 프랑스어에서도 이렇게 5가지 의문 부사를 통해서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디로 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où allez-vous? 라 그래서 우라는 것은요, 어디를 뜻하는, 장소를 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제주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언제라 그래서 quand 이라는 표현에 언제 partez-vous, quand partez-vous, 언제 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 그 시점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얘는 생긴 게 지금 철자가 5개잖아요. 알파벳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발음이 딱 한자입니다. 위대한 한글을 알 수가 있어요. 껑이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철자가 5개인데 한국말로 표현하는 발음은 딱 하나죠. 자, 얘는 왠지 으가 있고 아가 있으니까 쿠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얘는 그냥 정말 담백하게 껑이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껑 partez-vou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가십니까? comment partez-vous 라 그래서 우리 comment allez-vous 에서 나왔던 그 comment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떻게 떠나십니까? 뭐 타고 가십니까? 라는 뜻이죠. 그죠? 여행에서는. 그 다음에 combien 얼마나 그죠? combien payez-vous 라 그래서 얼마나 payer 동사는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일군 동사 변화형 할 때 배웠던 동사입니다. combien payez-vous? 여행 가는데 얼마나 드셨는데요? 그 패키지 얼마나 냈는데요? 비행기 값 다 합쳐서 예산 얼마나 내시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ourquoi 라고 해서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 pourquoi partez-vous? 왜 가시는데요? 라고 하면 휴가니까요 할 수도 있고 자를 찾기 위해서요 할 수도 있고 좀 쉬려고요 할 수도 있고 관광 좀 하려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5가지 의문부사 où, quand, comment, combien, pourquoi 이 5가지 의문부사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구조, 우리 의문부사 5가지의 구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나왔던 그 예시예요. Je pars en voyage. 나는 여행을 갑니다라 그래서 où 언제 갑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 대명사의 3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렇죠? 이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registres,가 높은 가장 포멀한 문장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죠? 포멀하다는 건 뭐예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놨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도치하면서 여기 지금 중간에 très d'union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où allez-vous? 그 말인즉슨 의문부사가 가장 앞으로 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못하나요? vous allez où?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렇게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를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vous allez où?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얘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얘는 대신에 포멀한 게 아니라 파밀리에하게 구어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구어체처럼 vous allez où?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où allez-vous?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언제 갑니까? quand partez-vous? 자, 얘도 파밀리한 표현으로 어떻게 돼요? vous partez qua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의문부사가 제일 뒤에 올 수도 있고 얘처럼 제일 앞에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comment partez-vous? 얘도 마찬가지로 vous partez comment? 어떻게 가세요? 뭐 타고 가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combien payez-vous? 얘도 마찬가지로 vous payez combien? 그죠? 돈을 얼마나 내셨나요? 얼마나 비용이 드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pourquoi partez-vous? 라고 했다면 얘는 파밀리하게 또 어떻게 바꿔요? vous partez pourquoi? 왜 가시나요? 또는 그냥 얘 자체만으로도 그죠? pourquoi? 왜요? 여행 왜 가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의문부사, 우리 주어동사 도치된 표현, 의문부사가 가장 앞으로 오면서 얘도 그죠? 위치를 잡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죠? 꾸렁하게 이렇게 주어동사 나머지의 형태로 그죠? 주어동사 나머지의 형태로도 문장을 만들어서 파밀리에한 표현도 가져갈 수 있다. Vous allez où? Vous partez quand? Vous payez combie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말씀 드린 게 바로 여기 써 있어요. 의문부사를 쓰면 주어 동사를 도치한다. 여기 나왔던 게 바로 아까 앞에 있었던 거고, 대신에 파밀리의 한 구어체에서는 도치를 안 하기도 한다. 어떻게 vous allez où? vous partez quand? vous partez comment?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 있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10년도 더 됐네요. 그죠? 그렇게 10년도 훨씬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SNCF, 그 아정스라 그래서 그 지점에 바로 가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표를 발권하는 게 있었는데, 특히 가까운 데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이제 가면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오면 이제 가서 앉는 거예요. 은행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앉은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물어보죠. Bonjour 한 다음에 vous allez où?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je vais à Paris, 또는 je vais à Nice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vous partez quand? 언제 가시는데요? 언제 가시고 싶으신데요? 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표를 발권하는, 예약해서 발권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지명이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지명, 한국어로 발음하는 지명과 그죠, 외국의 불어로 발음하는 지명 자체가 달라서 특히 좀 걱정을 그때 좀 헷갈렸었던 것이 이탈리아의 그쵸, 너무 아름다운 도시죠. 피렌체. 이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피렌체는 그죠? 생긴 것도 피렌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피렌체. 한국어로도 피렌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얘를 불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불어로 하면 플로렌스라고 합니다. 플로렌스라 그래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과 이 밑에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 열차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뭐 où allez-vous? vous allez où? 라고 물어봐서 je vais à Firenze 라 그랬더니 pardon? 이라고 하는 거예요. je vais à Firenze. pardon? 그래서 계속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플로렌스라 그랬는데 플로렌스는 저한테는 피렌체하고 완전 다른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플로렌스, no, 피렌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왔다 갔다 되게 피렌체까지 가는 그 표를 끊는데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도시를 플로렌스라고 합니다. 불어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프랑스 사이트에서 SNCF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해서 이 피렌체로 가는 표를 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무조건 플로렌스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피렌체라고 찾으면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플로렌스, 이 표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항상 그때가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오늘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는 의문부사로 질문 만드는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부사로 질문 만들기. 화요일에 떠나요? 일요일에 떠나요? 언제 떠나요? 라고 해서 일단 이 문장을 먼저 만들어보고 얘는 언제 떠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 떠나요? 라고 의문부사를 활용해서 만들어보는 연습 해보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바다로 가나요? 산으로 가나요? 했다가 그 중에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차로 가나요? 기차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가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요일에 떠나나요? 월요일에 떠나나요? 우리 뭐라 그래요? 월요일엔 불어로 lundi. 화요일은 뭐라 그래요? 화요일엔 mardi. 그러면 떠나다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 나왔던 동사 partir 동사를 쓰죠. 뭐뭐 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주어는 vous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vous partez lundi ou mardi? 라고 물어봐요. 자, 이 ou는 영어의 or 하고 똑같아요. 그죠? 아니면 뭐뭐나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vous partez lundi ou mardi? 그럼 화요일에 떠나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떠나나요? 아니면 화요일에 떠나나요? 라고 물어보죠. 주어 동사를 도치할 수도 있어요. Partez-vous lundi ou mardi? 화요일에 떠나나요? 화요일에 떠나나요? 월요일에 떠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이 말인즉슨 넌 언제 떠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는 의문부사 우를 한번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죠? 언제니까 껑이겠네요. 우가 아니라. 그쵸?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플로렌스 이후로 지금 계속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언제 떠나나요?
Quand partez-vous? 라 그래서 언제 떠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말고 우리 family의 한 표현 뭐예요? 주어 동사, 의문부사 그죠? 원래대로의 형태 뒤에만 올려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Vous partez qua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Vous partez quand? 그러면 대답은 보통 Je pars lundi. 월요일에 떠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다로 가나요? 산으로 가나요? 자, 바다는 뭐라 그래요? La mer 라고 하고 산은 La montagn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디로 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쓰나요? aller 동사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Vous allez à la mer ou à la montagne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장 제대로 쓴 걸까요? 틀린 걸까요? 어디가 이상한가요? 그렇죠. 어디가 이상해? 여기가 이상해요. 그죠? 왜? 이것은 동사의 원형이죠. 요즘 여러분 이런 실수 있죠. 더 이상 하지 않으시죠. 그죠?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z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aller à 어디로 가다라는 표현에 vous allez à la mer ou à la montagne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몽따뉴라는 표현을 써줬는데 얘는 산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바다라는 뜻인데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망망대해 바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수욕장, 해변에 가시나요? 산에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la mer 대신에 어떤 표현? la plage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얘는 여러분 우리 1탄에서 그죠? 명사의 남성, 여성을 구별할 때 봤던 특이한 명사 중에 하나예요. 왜? 얘는 보통 끝이 아주로 끝나면 남성 명사라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얘는 아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얘처럼 vous allez à la plage ou à la montagne. 그죠? 여름에 해변에 가시나요? 바다에 가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물론 이거에서는 이 사람이 낚시하러 바다 망망대해에 가는 건지 해수욕을 즐기러 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안한 la m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산과 바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했을 테니까 여기서 바로 제가 아까 앞에서 실수했던 거죠. 우라는 의문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Où allez-vou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디를 가시나요?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familiar한 표현 어떻게? Vous allez où?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차로 가나요? 기차로 가나요? 그때 교통수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차는 voiture, 기차는 train.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ous partez en voiture ou en train? 이라고 물어봤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선생님 여기 partez 말고요. aller 동사 쓰면 안 돼요? Vous allez en voiture ou en train. 그렇게 쓰셔도 돼요. aller 동사를 써도 여기서는 무방하다. Vous allez en train, vous allez en voiture, vous partez en voiture, vous partez en train. 그죠? 얘는 그냥 가다, 얘는 떠나다.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 partir 동사를 쓰죠.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라는 의문 부사 뭐가 있어요? comment 이라는 표현 쓰시면 되겠네. 어떻게? comment partez-vous? 라고 할 수 있고 또는 comment allez-vou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family의 표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vous partez commen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만드는 거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질문이랑 대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통 신상명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의문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죠. 자, 어디 사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휴가는 언제 가세요?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뭐 타고 가세요? 이사는 언제 가세요? 이사는 왜 가세요? 자, 이거 질문하는 사람 진상이에요. 그죠? 이거 질문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오지랖을 부리고 있어요. 내가 왜 가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연습하는 느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세요? 라고 하면 의문부사 어떤 거? 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Où habitez-vous? 그죠? 당신은 어디에 살다라는 habiter 동사를 넣었어요. Où habitez-vous? 이렇게 물어보고 편안하게 familiar하게 어떻게 물어봐? Vous habitez où?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대답. 그르노블에 삽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그르노블은 프랑스에 있는 그죠?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르노블라고 하죠. 그러면 대답은 우리 여러분들 이미 지금까지 연습 많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habiter 동사 사용해서 j'habite à Grenoble 이렇게 얘기하시고 도시 앞에 항상 전치사 à 붙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Grenoble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해볼게요. 얘도
어디라는 의문부사 뭐? 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Où travaillez-vous? 그죠? 어디서 일하세요? 또는 Vous travaillez où?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Je travaille 어디에서? Dans une banque라 그래서 어떤 한 은행의 안에서, 그죠? 은행 안에서 일해요. 은행에서 일해요. 그죠? Dans une banque. Je travaille dans une banque. 저 은행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업에서 일해요. 회사에서 일해요. 라고 하려면 Je travaille dans une entreprise. 그죠? 기업 또는 Je travaille dans une société. 자, 이 société라는 표현이 사회라는 뜻도 있지만 회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업, 어떠한 한 기업 안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하죠. Je travaille dans une entreprise, je travaille dans une société.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표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는 언제 가세요? 라고 해볼게요. 언제니까 우리 의문부사 어떤 거? quand 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Quand partez-vous en vacances? Partir en vacances 자체가 휴가를 떠나다. 물론 방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휴가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Quand partez-vous en vacances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파밀리하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Vous partez en vacances quand?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대답. 이 사람 휴가는 언제 간대요? 8월에 간대요. 자, 8월 불어로 뭐라 그래요? août라 그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 발음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얘는 역시나 여기서도 여러분 한글의 위대함 알 수 있겠습니다. ut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ut. 그죠? 그러면 휴가는 8월에 갑니다. 나는 떠납니다. 휴가를 8월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Je pars en vacances 언제? en août 라고 얘기해요. 여기 리에종 해주시고 달 앞에는 전치사 en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어디? 우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où partez-vous en vacances? 지금 앞에 있는 여기에서 음은 부사만 껑에서 우로 바뀌었죠. 그렇죠? où partez-vous en vacances? 어디로? 그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Je pars pour l'île de Jeju라고 얘기하면 돼요. partir 어디로 떠나다라는 장소를 붙일 때는 전치사 pour라는 걸 써줍니다. 그래서 je pars pour la France. 그죠? 프랑스로 갑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Je pars pour la Coré라고 하죠. 그럼 알레 동사 쓸 때도 알부후라는 전치사를 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알레 동사를 쓰실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en을 써주시면 돼요. Je vais en France, je vais en Corée 이런 표현. partir 동사만 쓸 때만 pour라는 전치사를 써줍니다. l'île, 섬, 제주섬, 제주도라는 뜻이죠. 그죠? Je pars pour l'île de Jeju. 부럽네요. 그쵸? 제주도. 그 다음에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그쵸?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라는 의문부사 comment이라는 표현. Comment partez-vous en vacances? 그럼 휴가는 어떻게 가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 당연하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뭐라고? Je pars en avion 이라 그래서 자 이거 우리 전치사 교통수단 앞에 붙이는 전치사 엉이나 아를 붙이는데 기억나세요? 엉은 언제 붙여요?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는 교통수단 자동차, 비행기, 배, 기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엉 그거 말고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없는 것 자전거, 뭐 걸어서 이렇게는 아를 쓴다고 했어요. 그쵸? à vélo 이런 식의 그래서 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je pars en avion 그쵸? 이사는 언제 가세요? 자, 이사를 가다라는 동사 1군 동사인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éménager 1군 동사입니다. déménager 그죠? 얘를 한번 동사로 써볼게요. 이사를 언제 가세요? 라고 하면 quand 을 붙여준다. quand déménagez-vous 이렇게 붙이고 또는 familiar하게 vous déménagez quand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그래서 언제 간대요? 10월에 갑니다. 자, 월 앞에 어떤 전치사 eng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사 갑니다. 10월에 어떻게? Je déménage en octobre 라고 해요. 리에종 되는 거 잊지 마세요. Je déménage en octobre 그 다음에 이사는 왜 가세요? 드디어 왜? 오지랖의 끝이 나왔어요. 그죠? 왜 가는지 알게 뭐예요? 하지만 연습을 해볼게요. pourquoi? 라는 의문부사를 붙여보죠. pourquoi déménagez-vous? 당신은 왜 이사를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요?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럽네요. 그죠? 이 사람이 오늘날의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샀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pourquoi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parce que라는 단서를 써줘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이 왜냐하면은 pourquoi하고 세트예요. 그래서 얘로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automatiquement 대답은 parce que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ourquoi déménagez-vous? parce que je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했기 때문에 나는 샀어요. 뭐를? une maison, 집을 샀어요. 너무 부럽네요. 그죠? j'achète une maison 이렇게 들어갑니다. parce que j'achète une maison.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우리 오늘의 포인트 한번 다시 짚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뭐 배웠어요? 의문부사 5가지 배웠습니다. 어떤 거? 5가지 이렇게 붙여서 외웠었어요. 뭐뭐? 어디로? 우, 장소, 언제, quand, 어떻게, comment, 얼마나, combien, 왜, pourquoi. 자, 이 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장 포멀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를 도치하면서 의문사를 가장 앞으로 당겨서 할 수도 있고요. 파밀리에하게 그냥 주어 동사의 나머지 의문부사 가장 뒤로 붙여줄 수도 있다. 어떻게? Vous allez où? Vous partez quand? Vous partez comment? Vous payez combien? Vous partez pourquoi?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2가지 다 방법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pourquoi하고 세트인 것은 뭐? parce que. 그죠? parce que 왜냐하면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pourquoi의 대답이죠. 이 둘은 세트이기 때문에 pourquoi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은 parce que라고 시작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의문부사 5가지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대명사, 오늘 의문부사 5가지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문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다양한 의문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가시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의문문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여러분 문장 같은 거 다시 한번 써보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시면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오늘 10강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1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À la prochaine!